오늘부터는요, 이제 실효적인 접근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이론만 보셨잖아요, 그죠? 이론만 보셨는데, 실효적인 접근을 해 가보려고 합니다. 요거 했었죠? 진단. 기억나시죠? 네.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PTSD 진단을 하는 건데, 진단할 때 DSM-5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해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죠? 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용하신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들이 19% 우리 국사학에 19% 정도는 상담적인 접근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건강하신 분들은 이제 45%,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건강하신 분들이고요. 절반 정도는 좀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검사해 본 결과가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증상이 좀 많이 심각하게 나타났냐 이걸 봤더니 이게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첫 번째 항목이죠. 네. 첫 번째 항목이 잠이 잘 오지 않고 자더라도 자주 깬다. 그런 분이 18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많았죠. 일주일에 2번에서 4번 정도, 또 일주일에 5번 이상 이렇게 깨신 분들 18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의 문제가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 국사부에 있는 회원분들은 잠을 잘 못 주무신다. 잠을 잘 못 자면 어때요?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왜 주의 집중이 잘 될까요? 잘 안 되죠. 안 되니까 자꾸 까먹고 피곤하고 자도 자고 일어나도 뭐 제대로 못 자니까 밤은 보냈지만 피곤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았던 것들이 두 번째 항목이죠. 짜증이 잘 나고 신경질을 종종 부린다. 네, 짜증 막 올라오고 뭐 조금 이렇게 해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짜증 잘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짜증 안 나죠. 그죠? 다 이렇게 수용해 주죠. 네, 스펀지 같이 받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짜증이 나고 힘드신 분들은 어때요? 조금만 자극이 들어와도 확 올라오죠? 확 올라오고 욕 잘하실 거예요? 집에 가서 욕 잘하시려나? 네? 신경질적인, 그렇죠. 신경질적인 반응들을 많이 하겠죠. 그죠? 그리고 작은 일에도 쉽게 놀란다. 누가 뒤에서 걸어오는 것을 느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죠. 뒤에서 한번 이렇게 살짝 제가 누가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스톱했어요. 제가 장난기가 좀 많거든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장난 꾸러기였거든요. 이렇게 뒤에서 살짝 건드리면 깜짝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많이 이게 이제 PTSD를 갖고 계신 분들의 증상인데 우리 국사 회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증상들이 이런 겁니다. 그럼 그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으려 하고 당시의 느낌조차 떠올리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나온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줄여야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좀 잘 주무실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을 조금이라도 좀 높여드릴 수 있게 한번 해보려고 신경을 좀 썼습니다. 자, 연습입니다. 이건 했던 거죠, 그죠? 네, 했던 겁니다. 손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누워서 왼손 올리죠? 왼손 올리고 오른손은 아랫배를 감싸 안듯이 이렇게 하고 호흡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나일숨을 길게 한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 마시고 배를 푹 내밀고 또 다시 참고 있다가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호흡이요.
나중에 한의원 가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죠? 한의원 갈 때 침 맞을 때 어때요? 시원해요? 제가 아프다, 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한의원 잘 가는데 집사람한테 그래요. 아, 나 한의원 가는 거 싫다고. 왜 침 맞는데 아프다. 너무 아프니까 이 침 맞을 때 한 번 진짜 잘못 찔렀는지 제대로 찔렀는지 엄청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겁나요, 한의원 가는 게. 또 그 부위 찔릴 때 또 아플까봐. 그래서 겁이 나서 거기는 침을 너무 아프게 나거나 가기 싫다고. 그러면 집사람이 그래요. 덜 아파서 그렇다고 진짜 아파보라고. 침 맞으면 시원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프고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아프니까 한의원 가야 안 가요? 가죠. 가는데 그 아픈 그 순간에 몸이 굳어요. 몸이 이렇게 찌르면 아프면 어때요? 몸이 굳잖아요. 아! 이러죠? 그럼 바늘이 휘어요. 그리고 되게 아파요. 나중에 침을 빼고 나서도요. 그래서 의사가 꼭 하는 말 있죠. 힘 빼라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요걸 배우고 난 다음에 쓰는 거예요. 이 호흡을 하잖아요. 안 아파요. 바늘이 안 아프게 들어간다고요. 깜짝깜짝 안 놀라니까. 어떻게 호흡을 어떻게 한다고요? 날숨 하고 뱉고 코로 짧게 마셔요. 그러니까 날숨 5초, 들숨 3초. 그냥 들숨할 때 배를 꾹 내밀면서 여기다 산소를 저장해요. 그리고 5초를 참아요. 5초 참고 그 다음에 다시 날숨 5초.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 손동작은 이건 왜 한다 그랬죠?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자세예요. 사람들이 연구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자세가 이 자세예요. 주무실 때 이 자세로 주무시는 거예요. 하고 호흡은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날숨부터 갈게요. 날숨부터 5초 갑니다. 들숨 3초. 배를 뿌능 내미세요. 5초 참습니다. 자, 다시 길게 5초 뱉습니다. 코로 마시고 배를 뿌능 내밀고 5초 참고 자, 어떤 느낌이세요? 두세 번 정도 했죠, 그죠? 몸이 쫙 이완이 돼, 이완이. 바늘 들어가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파요. 그럼 이제 이성이 어떨까요? 이성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자, 반대로 한번 할게요. 이 몸 동작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신체 감각을 가르쳐 드리려는 거예요. 자, 손가락부터 시작해갖고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쫙 저도 힘을 줘 보십시오. 천천히 팔뚝에 힘 주시고 어깨에 힘 주시고 등에 힘 주시고 허벅지 배까지 힘 쫙 주십시오. 자, 서서히 풀어보세요. 서서히 풀어보세요. 서서히 풀어보세요. 서서히 숨을 다 풀으세요. 쫙 숨을 쉰다. 쭉 쳐지게 중력에 다 맡겨보세요, 자기를. 그리고 숨을 길게 한번 뱉어보세요. 자, 힘 줬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떠세요? 다시 해봐요. 신체 감각을 차이를 아시겠죠? 네. 경직됐을 때와 이완됐을 때의 차이. 요거를 잠잘 때 하시는데, 자, 이렇게 하고 잠잘 때 내 머릿속에 자꾸 뭐가 오죠? 쓸데없는 거. 그쵸? 쓸데없는 게 자꾸 와서 그냥 안 해도 될 것들이 나를 괴롭혀요. 잠 못 자요. 그죠? 그때 뭘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에 신경 쓰면서 그 다음 뭐 할까요? 내 신체 감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있죠? 그죠? 배가 올라오네. 내려가네.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고 또 끊어듯이 올라가네. 내려갈 때도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뭔가 멈춤하면서 내려가네. 손가락 끝이 후끈후끈거리네. 손바닥에 열기가 느껴지네. 팔뚝에서도 열기가 느껴진다.
손가락 끝인데 무슨 전기가 오는 거죠? 이런데 중얼중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잘 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중얼중얼 하다 보면 보통 이게 1시간 이상 막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19%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면 잠이 스르르르 들어갑니다. 잠이 들어요. 좀 더 빨리 주무시고요. 중간에 깨는 거 있거든요. 또 PTSD 이거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자주 깨요. 잠을 자다가. 자주 깨는데 깨는 횟수가 줄어요. 이렇게 해보시면. 주무시기 전에는 냉수를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냉수를 마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찬게 들어가니까 속에서 이 내장 근육이 어떻게 될까요? 경직되죠. 경직되면 잠 못 자요. 이완돼야지 잠을 자니까요. 그죠? 뭐든지.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마셔준다. 그 다음에 위험한 순간 왜 이렇게 베트남전 같은데 갔다 오신 분 같은 분들 있잖아요. 전쟁을 겪은 분들은요, 비행기만 지나가면 그렇게 무섭대요. 폭격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갖고 숨는데, 숨어서 뭐예요? 떨어요. 그런 분들한테 참 좋은 건데,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이 상태로, 제가 좀 여기서 과하게 한 거예요. 꼭 저처럼 안 해도 돼요. 비슷하게만 해서 몸은 크로스 시키는 건 안 돼요. 이때는요. 다 이렇게 다 푸세요. 다 푸시고 힘을 다 빼세요. 중력에 다 맡겨버리고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주 하세요. 자주. 아시죠? 지하철역 타고 가다가 하시면 사람들이 볼 거예요. 이상하게. 혹시 아무도 없을 때 자주 해보세요. 집에서 있을 때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완이 잘 되고요. 공포 반응이 있을 때 빨리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서 내 생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내 생활이 안 되게 하는 것을 내가 조절할 수 있게 자주 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뭐 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거는 집에서 누워있을 때 이렇게 자주 해보시라고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자, 이게 지난주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요거 한다고 했었잖아요. 자, 보면 정상적인 사람은요, 요렇게 가요. 노란 눈 있죠? 네. 요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요건 조절된 신경계라거든요. 안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노란 손으로요. 좀 올라갈 때도 있고 좀 내려갈 때도 있지만 이것이 내 삶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조절에 실패한 신경계는 이 파란 선이에요. 조절에 실패한 신경계는 파란 선으로 움직여요. 그럼 여기 보면 뭐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막 사람이 승질나고 화날 때 있죠. 그러면 그게 각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과하게 된 거죠. 막 뒤집어 엎고 막 어떻게 하려고 막 이게 과각성된 거예요. 막 과호흡 증상이 일어나고 막 물을 참지 못해갖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 과각성된 거죠. 그럼 교감신경계가 시작합니다. 교감신경계가 저 위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위험하단 말이에요. 저렇게 올라가 있을 때. 그럼 저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호흡을 얼렁 해줘야 돼요. 근데 혼자 호흡할 수 있느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옆에서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그럼 과각성이 돼갖고 분노가 막 치솟아 막 이러는 사람에게 옆에 가갖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자자자자 내 호흡을 따라오라고 해줘요. 내 호흡을 따라와. 그러면서 나는 정상인 분들은 이 사람의 호흡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처음부터 5초 내뱉어.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네. 숨 넘어갑니다. 이 사람 걸 따라가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 이게 따라해줘. 그러면서 조금씩 날 따라와. 그러면서 조금씩 내려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전달하려는 걸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으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그 사람 거를 내가 해주면서 조금씩 늘려주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날숨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날숨. 내뱉는 숨이요. 내뱉는 숨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길게 뱉어주면 안정을 찾아요. 그냥 냅두면 발작합니다. 그냥 넘어가서 발작, 호흡 물고 발작하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준다.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계가 작동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마비 증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적절하게 긴장하고 적절하게 이완돼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이완돼 버리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생명의 위협을 나중에는 자기가 느끼게 되는 경우에 아무것도 굳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마비가 되니까요. 왜 우리 그거 생각하면 잠잘 때 꿈꾸면 왜 아무 끔찍도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도망가려면 도망칠 수도 없고 그런 상태. 저도 예전에 군대에서 예수님 믿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병사 때 예수님을 믿고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 다 부적이고 어머니가 그냥 북어대가리 이거 실 감아갖고 거기다 놓고 뭐 방마다 부적 놓고 또 제가 어려서부터 아팠기 때문에 제 베개 속에 부적 놓고 막 진짜.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나밖에 없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맨날 밤에 악몽을 꾸는 거예요. 아우 완전히 그냥 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벗어나서 온몸이 다 마비가 돼. 심지어는 동생이 방이었거든요. 동생이 방이었는데 우리는 방해를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육군병장 제대해갖고 딱 집에 와서 누워있는데 우리 집에 왜 시커먼 게 쑥 들어오는데 시커먼 게 쑥 뭐냐면 도둑이에요. 도둑. 제 생각에 도둑이 들어와 쑥 들어왔어. 그래서 그때 다락이 있었거든요. 다락으로 쓱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뭐 보고 동생한테 방이 동생한테 오빠라 그렇게 찔렀는데 몸이 구멍가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좀 정신이 와갖고 툭 찔렀는데 동생이 방이가 딱 일어나더니만 야구방망이를 딱 들고 다락에 가서 불을 탁 오는데 아무도 없어. 새벽에 이제 기도하러 갔다가 이제 조만 예수님 믿으니까 영적 싸움이 치열할 거 아니에요. 교회 딱 와갖고 자리에 누웠어. 다시 잤죠. 새벽에 나갔다 다시 이제 다 자고 나서 잤어. 딱 자는데 그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옆집에 있는 친구 전도하는 게 제가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 옆집에 있는 친구 기도를 막 하고 집에 와서 좀 있다가 그냥 다 자고 있으니까 나도 또 잠이 들었는데 옆집 아줌마가 나한테 온 거예요. 와서 그냥 칼을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내 명치에 그냥 쫙 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이 쫙 끼치는지요. 그냥 쓱 밀면 푹 들어온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몸이 다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태로 살 수 있어요? 그거 계속되면은 못 살죠, 그죠? 저는 그때 이제 극복했던 방법이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함을 떠나자라 뭐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그때 제가 했던 방법은 군대에서 M16 소총 파지하고 근무 이렇게 서면서 불렀던 복음성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있어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면서 요새는 뭐 이런 거 많이 안 불렀으면 저 때는 엄청 불렀거든요. 근무소 때 이거 할렐루야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많이 할렐루야가 맴돌면서 입속으로 탁 튀어나오는 말이 할렐루야 이러버렸어요. 그러니까 확 떠나더라고요. 이게 또 뭐야? 할렐루야! 날숨이죠? 할렐루야 하면서 들숨 해보세요. 되나? 안 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숨을 딱 하면서 딱 거기서 깨어나는 거죠. 참, 우리는 좋은
영적 도구, 영적인 어떤 무기들을 많이 사실은 우리 안에 우리가 갖고 있어요. 날숨이 되어버리잖아. 딱 깨어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극복을 한단 말입니다. 자, 교감신경계는 우리를 흥분시켜요. 부교감신경은 우리를 이완시켜요. 아시겠죠? 근데 너무 심하게, 너무 과하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한쪽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한쪽은 위험에 빠지게 돼요. 안정적으로 가야 돼요. 안정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영상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제 제가 종이를 나눠드렸죠? 네. 자, 이제 이거 할 때는요, 이거 할 때는 제가 어떤 환자를 심리치료를 이제 했는데요. 처음에 할 때 뭐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해리 증상이 오더라고요. 해리 증상은요, 기억을 잃어요. 부분적으로 기억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지금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최근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개월 내에 오늘로 시작해서 한 달 전 요까지 기간 중에 너무 심하지 않게 너무 심했던 거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 거 떠올려갖고 너무 심했던 거 안 되고 최근 한 달 내에 조금 과각성 쪽에 가깝다. 또는 조금 너무 심하지 않는 저각성 이쪽에 가깝다 했던 어떤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두 분씩 앉아 계시죠? 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번호를 좀 할 겁니다. 그 두 분씩 짝을 좀 지어보세요. 두 분씩. 일단은 요거부터 하세요. 최근 1개월 내에 너무 심하지 않은, 좀 그러니까 힘들었던 때를 한번 두 분이 나눠보세요. 언제 어떻게 힘들었는지. 최근 거죠. 여기 안 계신데, 저 뒤도 남자분이고. 여기는 세 분이 같이 하시죠. 뒤로 도셔서 왼쪽에 한 분 계시고. 최근에 힘들었던 거. 좀 두 분이 다 나누셨나요? 아니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한가요? 대충 좀 나누셨죠? 자, 그러면 이제 개인 작업이에요. 그때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내가 힘든 얘기를 했잖아요. 힘든 얘기를 할 그 느낌을 종이를 나눠드린 거에 낙서를 해보세요. 그래봤어요. 지금 나의 힘듦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힘든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한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느낌이 가는 대로 그래봤어요. 낙서를 해보세요. 색깔을 하나 선택하셔서. 여기 있는 거는 제 상태예요. 제가 아주 힘들었을 때,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렸을 때, 제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하시지 말라 그랬어요. 네. 제일 제가 힘들었을 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최근 1개월이라고 했잖아요. 최근 1개월. 그 다음에 뭘 생각해요? 이제 감정, 자기가 그린 걸 한번 봐보세요. 자기가 그린 걸 봐보세요. 이제 내려놓으시고, 그냥 이 그림을 앞에다 내 잘 보이는 앞에다 딱 놓으시고, 그 그림을 보세요. 그 그림을 보시고, 느껴보세요. 떠오르는 감정. 거기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자, 아까 제가 알려드린 몸을 편안하게 한 상태에서 한번 느껴보세요. 좋은 느낌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느낌 아니죠? 불편하죠?
자, 내 불편한 것을 내 신체 어디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내 신체 감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림을 보시라 했어요. 내 거 보지 마시고요. 제 거 보지 마. 내가 그린 걸 보세요. 내가 그린 걸. 그걸 보시면서 내 신체 감각, 내 몸이 어디에서 조금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는지. 찾아보세요. 제가 찾은 건 이거였어요. 제가 찾은 건 이거예요. 제가 떠올린 게 뭘 떠올렸으냐면요. 제가 겨울에 태어났거든요. 겨울에 태어났는데 엄마가 어려서 저를 낳으셨어요. 10대. 엄마가 10대에 저를 낳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시집 왔어요. 아주 깡촌에 살았거든요. 제가 되게 젊어 보이잖아요, 그죠? 되게 젊어 보이는 젊죠, 젊은 때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호롱불에서 공부했다고. 호롱불에서 아주 산에 우리 동네 이름이 서울이. 거기서 보면 서울이 보인다고. 서울이 산속에 산 꼭대기에 들었어요. 충청도 호롱불에서 공부했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이 남한에도 그런 데가 그때 어머니가 저를 낳으셨는데 어머니가 저를 물리잖아요. 안 나왔어요. 아시죠? 그런 거 있다는 거. 그걸 이제 뚫어줘야 되는데 모르셨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정말 물리면은 애가 먹는 줄 안 거죠. 그 애는 어떻게 해요? 울었겠죠. 막 울었겠죠. 줘 달라고, 안 나온다고, 빈 그릇 주고 먹는다면 말이 되냐고, 뚜껑도 안 열고 뭐는 말이 되냐고, 막 어린아이가 막 그렇게 울었겠죠, 그죠? 울다가 나중에 계속 안 주니까 어떻게 지쳤겠죠. 지쳐서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다 죽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꺼먼 거 그랬잖아요. 이거 물론 제가 그린 거 아닙니다. 제가 그린 거 찾다가 못 찾아서 비슷한 거 갖고 온 거예요. 처음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감정이. 근데 이랬던 감정이 그렇죠. 끝났네. 이제 다 포기한 거죠. 천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포기하고 천년했어. 이제 울 기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자, 내가 그린 것에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란 말이에요. 뭐예요? 내 감정에 집중하면서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라고요. 이름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이겠어요? 저는 끝났는데. 그 신체는 이쪽 여기가 시커매지고 멍해지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쪽 뒤쪽으로 해서 많이 아팠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신체 감각을 찾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자, 내 신체 감각은 어떤 분은 여기 가슴이 톡하게 뭉친 분들이 계세요. 여기가 이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치료되는 역사가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치료되는 효과가 있다.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 자, 신체 감각하고 감정 이름 한번 붙여보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호흡을 한번 길게 뱉어보세요. 그리고 내 몸에서 불편한 데를 다 찾으셨나요? 누구 찾으신 분 한 번만 얘기해 줘 보실까요? 어디가 이상하다든지 이거 볼 때. 가슴 이렇게 네, 느낌. 안 때리셔도 돼요. 호흡 길게. 네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나만 알아도 되거든요. 자, 그만큼 하고 스톱하고 두 분이 이제 좀 짧게 나눌게요. 짧게. 최근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최근에만 한 달이에요. 한 달. 기뻤던 일. 너무 기뻤던 거 말고 조금 기뻤던 일 생각 떠올려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어도 돼요. 조금 기쁘고 좋았던 일 두 분이 나눠보세요. 조금 기쁘시는 일. 나는 최근에 이런 기쁜 일이 있었어,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어, 이런 즐거운 일이 있었어, 이런 행복한 일이 있었어. 이거 한번 나눠보세요. 잘 따라오고 계셔야 되는데 아까 요때 신체 감각을 찾아라 했죠. 자, 지금 나누는 선생님은 힘들어요, 쉬고 싶다 이러셨거든요. 힘들 때. 근데 그때 여기에 막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신대요. 자, 내가 요걸 봤을 때 신체 감각이 어디가 불편하고 힘들어요? 저는 뒤통수를 했잖아요. 머리 쪽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때가 가만히 가고 통증도 느껴지고 막 이런다 했잖아요. 그때 어디가 내 신체 감각이 어디가 불편하고 힘들었는지 찾았으면, 자, 지금 좋았을 때 지금 낙서 안 했죠? 이건 제가 좋았을 때 느낀감. 지금 느낌과 감정을 다시 나눠드린 종이에다 낙서해보세요. 지금 나눠드린 다른 종이에다가 지금 나눴던 좋은 느낌과 감정을 낙서해보세요. 좋은 느낌과 감정을 낙서해보세요. 좋은 느낌과 감정을 낙서해보면서 내 몸에서 어디서 그 좋은 게 느껴지는지, 보여지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방금 저하고 나눴던 선생님은 좋은 거 얘기할 때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마스크 벗으라 했어요. 마스크 벗으라 했는데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이러시고 이 좋아하시고 막 이러셨어요. 저가지고 막 이랬거든요. 어깨 쪽하고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찾는 거예요. 좋은 느낌과 감정 그린 것을 낙서한 것을 이렇게 보면 거기가 잘 떠올라요. 그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그때 내 몸이 어디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1대1 해드리면 참 좋겠는데 1대 다수에서 경험을 한번 좀 해보세요.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좋았던 거를 생각하면서 해본 거예요. 이게 좀 어두운데 여전히 검기는 한데요. 거기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낙서를 했어요. 이게 좀 밝은 빛이 들어오는 느낌, 머리 쪽에서요. 이렇게 달라지는 걸 저는 좀 느꼈어요. 자, 요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절 잘 따라오고 계시면 다음 단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저를 잘 못 따라오면 지금 포기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아까 안 좋았을 때 신체 감각
이 가슴이 답답한 걸 했단 말이에요. 가슴에 압박감을 느낀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았을 때, 지금 좋은 걸 얘기하고 좋은 걸 낙서했을 때 신체 감각을 찾으랬더니 우리 선생님 어디 찾았어요? 얼굴 찾았어요? 눈가 찾았어요? 어깨 찾았어요. 그러면 지금 뭘 하냐면 여기를 만지는 거예요. 내 좋았던 신체 부위를 만지는 거예요. 몸이 다 기억하거든요. 좋았을 때 느낀 요 세포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왜 이렇게 좋냐고 물으셨더니 아들이 외국에 사시는데 편안하게 잘 있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근심이 쑥 내려가면서 좋더래요. 좋은 그 얘기를 할 때 얼굴이 여기가 막 미소가 지어지고 눈가도 막 미소가 지어지고 어깨도 막 좋아서 막 이러셨어요. 자, 거기에 머무르게 그 감정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감정에 머물러요. 좋아하는 걸 마음껏 느껴요. 계속 느껴요. 만져줘요. 그 다음에 그걸로 그 손으로 내 가슴에 갖다 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가슴이 답답해서 가슴에 내면 어디다 대고 그리고 호흡을 길게 뱉으세요. 자, 다시 그 좋았던 감정으로 갑니다. 아유, 자식들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무거운 힘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우,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우, 이렇게 좋아하시네요. 어깨도 막 이러셔요. 이 감정에 머물러요. 좋아한다는 감정에 머물러요. 만져주세요. 다시 가슴으로 와요. 가슴을 만져주세요. 여기에 기운을 준다는 느낌으로. 자, 그리고 호흡을 길게 뱉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지금 제가 한 작업을 뭐라 그러냐면 진자 운동이라고 해요. 진자 운동. 진자 운동. 왔다 갔다 한다 이거요. 냉탕과 오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자 운동. 그러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자 달라진 게 뭐예요? 물어보면 저는 뭐가 달라진 게 확 달라진 게 느껴졌냐면 이 작업을 끝나고 난 다음에 눈이 선명해졌어요. 보통은 제일 빨리 나타나는 효과 중에 하나가 흐릿했던 내 눈이요 선명해지는 게 느껴져요. 눈이 좀 밝아지는 게 느껴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번 하면 그냥 만사소적 다 그냥 쫙 나버리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 몸과 정신이 다 안정적인 신경계를 형성할 수 있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수면의 질도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작업은요 시간이 없어서 못 할 것 같아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아시겠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같이 하는 공동으로. 영상도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지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이 되면 되죠. 네. 인터넷 되면 지원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공동 작업을 다음에 또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집에 가셔서 이제 하셔야 될 것들이 뭐예요? 잠자기 전에 이렇게 팔동작하고 호흡은 알려드린 것 좀 해보시고요. 좋았을 감정, 안 좋은 사건이 있어. 근데 안 좋은 사건이 있을 때 내 신체 감각이 어떤지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힘든지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았을 때 기분, 행복했을 때 기분, 즐거웠을 때 기분, 목이 머무르면서 내 신체가 어떻게 좋아하는지를 찾는 거예요. 내 몸이 어떻게, 내 신체 감각으로 어떻게 좋은 걸 표현하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기를 만져줘요. 충분히 만져주고 안 좋았을 때 부위를 만져요. 그리고 호흡을 숨하고 길게 뱉어줘요. 그런 식으로 해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아마 수면의 질이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잘 해보시고 또 다음에 만날 때 공동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